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가치경제 시간입니다. 이제 12월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이맘때쯤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죠. 바로 연말정산인데요. 2022년 대구 경북 직장인 157만여 명 중 61%인 96만여 명이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환급액은 한 사람당 평균 67만 4천 원이었고요. 이 환급 인원과 환급액 모두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올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꼭 돌려받아야겠죠. 혹시 이미 늦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절세 전략을 잘 짜면 돌려받을 돈을 늘리거나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카드 사용액입니다. 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%를 넘은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데요. 이미 25%가 넘었다면 남은 지출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%지만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2배인 30%이기 때문입니다. 주의사항이 있는데요. 보험료나 대학 등록금 납부, 면세점 지출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이 때문에 이런 분야 지출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 실적 혜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. 차량 구입 비용도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2017년 이후 중고차는 구입액의 10%가 카드 사용액에 포함됩니다. 또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,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외에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, 즉 IRP를 활용하는 건데요.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IRP 공제 한도가 연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. 연금 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, IRP와 함께 가입하면 9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 즉,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해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공제율 16.5%를 적용받아 148만 5천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납입액의 40%까지 공제받는 주택청약저축도 올해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.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만 대상인데요. 여기서 절세 팁이 하나 있습니다. 부모님과 떨어져 살지만 세대주인 부모 밑에 세대원으로 돼 있는 자녀의 경우 연말 전까지만 정부 24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 분리를 하면 세대주가 되는데요. 총급여 기준만 맞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도 많습니다. 만 6살 이하 영유아 의료비 전액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요. 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산후조리원비가 세액 공제됩니다. 월세 세액 공제도 총급여 기준과 공제 한도가 크게 완화됐습니다. 국세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예상세액을 볼 수 있는데요. 연봉 변동과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 공제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정부가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재래시장 지출액 공제율 2배 인상과 1년 전보다 늘어난 소비에 대한 공제율 확대 등이 담긴 법 개정안은 탄핵 정국으로 처리가 무산되거나 연기됐고요.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정치, 경제할 것 없이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매년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세금을 낼 것이 아니라 올해는 꼼꼼하게 따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똑똑하게 마무리 소비하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가치경제 오하영입니다.